용어를 볼 때 이 겁재라고 하는 용어는 여기 이쪽 정제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된 거죠. 그러니까 정제가 없었으면 겁재라고 하는 용어는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겁재를 얘기할 때는 정제를 의식해야 되겠죠. 그럼 정제에 대한 정의가 먼저 설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제는 인정된,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정 부분 인정된 묵시죠. 그 명한테, 그러니까 좀 더 협의적으로 얘기한다면 일간한테 정당하게 주어진 목, 그게 정제예요. 그래서 내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제, 내 거 이렇게. 근데 그렇게 정당한 몫인데 정당한 몫이라고 주어져 놓고 그걸 내가 취하지 못하는 거죠.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뺏긴다는 의미를 쓰는 거예요. 이 제가 내 건데 내 것을 뺏긴다. 그죠? 그게 겁재이죠. 그러면 정제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지 않아 있으면 겁재라는 용어는 생길 수도 없죠. 상관이라고 하는 용어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을 대응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정제, 정관은 기존 주어진 것,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정제, 정관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죠. 지금 운영되는 관점. 그게 정제, 정관이죠. 그래서 정제, 정관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전부터 진행되던, 얼마 전부터 만들어졌던 뭔가 대부분들이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제, 정관이죠. 이거 그런 것의 부분을 국가라고 한다면은 국가의 정제, 국가의 정관이죠. 당연시 되는 거죠. 당연시 되는 거. 그래서 꼭 필요로 하는 것, 필수적 형태로 주어지는 것, 그게 정제예요. 이걸 개인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생활. 자기 생활이 저 정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건 그 내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외부 시스템이에요. 그게 정관이에요. 근데 그게 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나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기존 질서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러한 입장에서 사회 활동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극하는 겁재는 나쁜 놈 이러는 거예요. 이걸 깨는 상관은 더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이건 지금 기존 질서에서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이 생기고 이렇게 명칭이 주어진 것은 항상 기득권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용어가 맞아요. 이렇게 써야죠. 근데 이건 이런 거에 의미가 있어요. 어떠한 사회든 어떠한 구조든 항상 그죠? 정제와 정관의 시스템이 있고 그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쪽 구성이 발달되어 있다는 건 이쪽 밖에 있다는 뜻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그래서 겁재가
겁재라고 하는 용어는 당연히 정제에 대응하는 용어이고요. 양인은 12운성에서 만들어진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양간의 음지, 그럼 그 음지가 천간으로 나오면은 그것도 양인이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십성 용어는 아니란 얘기예요. 십성의 용어는 아닌 것이 이 양인입니다. 이게 다 겁재 안에 특화된 겁재 이런 형식으로 얘기해도 되겠죠. 그리고 없는 걸 충해서 불러온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얘기하는 정난착격 이런 건 뭐예요? 정난착격은 지지에 경금이나 금일주나 수일주가 지지에 신자진을 이루고 있고 화가 없어요. 그럼 신자진이 인호수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런 게 정난착격이에요. 좋죠, 그죠? 그래서 화운이 오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주는 금수로 에너지가 잘 정갈하게 돼 있으니까 화운이 오면 오히려 시끄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옛날 관법의 핵심은 뭐에 있었어요? 예, 재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롱마잖아요, 롱마. 목이 관이고 마가 재예요. 그 재관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주에 재관이 없으면 어떻게 재관을 쓰느냐? 불러서 충을 해서 불러오든 막 스크럼을 짜서 기운을 막 응축시키면 그게 오는 거죠, 이렇게. 심지어 허자 막 이런 걸 사주가 없으면은 뭐 어떻게 불러와서 쓴다. 얼마나 쓰고 싶었으면 재관을 얼마나 쓰고 싶었으면 그러냐고. 그 기득권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잖아요. 과거를 평생 공부해요. 평생 공부. 그래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려고 기득권에 들어가려고. 그게 다 재관과 연관된 거죠. 다 재관과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물어보는 사람이 뭘 물어보겠어요? 재관을 물어보죠. 피용 취길의 기분이 어디 있어요? 다 재관에 있죠. 그러니까 재관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재관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 이 재관이 결국은 뭐예요? 용신이에요. 재관 중심으로 보는 게 용신이라고요. 자평진전에서 격을 잡는데 격을 잡아서 용신, 상신, 그러니까 자평진전식으로 얘기하면은 격이 용신이잖아요. 용신의 상신을 잡는 것이 다 뭐예요? 재관과 연관되어 있죠. 다 재관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을 쓰는 거예요. 식신이 유기하면 승재관. 뭐예요? 식신이 왜 유기하냐고. 재관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좋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재관에 있죠. 그러니까 억부용신을 잡는다. 격국용신을 잡는다. 이거 전부 다. 연애자평 이런 거 읽어보시면요.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재관이 용신이라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재관을 찾기 위한 방법들이죠. 다. 그러면 지금 다시 돌아와서 보면 겁재, 상관 이렇게 용어가 붙은 것은 재관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재관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죠? 그러면 겁재, 상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재관과 대응하려면 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겁재를 다룬다는 것은 재관과 관련돼 있는 재관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입장에서 관찰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의 재관이에요? 일간의 재관이죠. 일간이 그 명이 저런 겁재를 활용해서 또는 조절해서 재관을 잘 다룰 수 있느냐의 부분이죠. 그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게 용신이겠네요. 그죠? 결국은 재관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인을 굳이 부각시키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제 양간의 음지, 좌우묘유는 센 놈들이다. 여기에 빈틈이 없다. 음간의 양지, 인신사에는 헛물냉이들이다. 이게 뭐 막 소리만 요란하지 실소득은 없다. 그러면은 음간은 그러한 양지, 겁재를 활용해서 그들은 재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겁재니까. 재에 대한 감각이나 인식이 발달돼 있죠. 근데 음간의 겁재, 음일간의 겁재는 음일간이 활용하죠. 겁재를. 그걸 보고 재에 대한 감각을 익히니까 이들은 막 서둘러서 앞에서 뭘 막 아이템 만들고 뭘 해서 런칭을 하고 음간은 지켜보고 있죠. 그래 해봐. 내가 전 지원할 테니까. 좀 있다가 포로록 기운이 떨어진다고요. 그럼 그때 이렇게 고생했어 이런 거죠. 눈에 보이죠? 누가 돈 벌어요? 일간이 겁재를 활용해서. 양간의 음지, 양인은 양간이 뭔가 막 나서서 하잖아요. 음간 너 내가 책임질게 뭐 하면 나중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결국은 그 양인이 주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겁재의 작용, 겁재의 작용은 재 탈과 연관이 있죠, 그죠? 재를 탈재, 손재, 뭐 등등등 재와 연관된 것이 이 겁재의 작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건 이렇게 한 말고 그냥 이렇게 쟁재, 쟁관, 이게 이 겁재가 밖으로 드러나는 결과 중심의 사건이죠. 쟁관, 쟁재가 내 명에 겁재가 있다면은 쟁관, 쟁재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결과가 저 겁재와 대응해서 생긴다는 뜻이죠. 재관의 문제니까. 근데 겁재가 저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인성과 싸우게 되기도 하고요. 식상과 싸우기도 해요. 그죠? 이건 내부적 문제예요. 내부적 문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히 겁재가 명에 있어서 결과로는 이런 재에 대한 감각을 키운다, 재를 잃게 한다, 손이 가시손이다. 그래서 건들기만 하면 다 깨지고 돈 나간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밖으로 보여지는 거라고요. 밖으로. 근데 더 중요한 게 인성을 놓고 싸운다든지 식상을 놓고 싸우는 그렇게 쟁이 붙은 것은 내부적이죠. 이건 심리, 성격, 생리, 이거 행동적 부분을 얘기하죠. 이런 것들과 연결된 부분이죠. 그러면 심리적인 부분으로는 우월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출발해요. 이 쟁인과 쟁식에서 출발을 한다고요. 나한테 와야 될 건데 그 문서가 내 건데 똑같이 공부했는데 왜 네가 더 잘해?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인성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똑같은 선생님한테 같이 배우는데 선생님은 왜 걔만 이뻐하지? 지가 못생긴 건 생각 안 한. 그게 인성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그 사람의 심리적 문제가 일어나죠. 열등감.
나는 공부해도 잘 안 돼. 예. 아, 내 머리 갖고는 안 돼. 이러는 거죠. 이걸 좀 육친으로 들어가면, 자, 형제 간에 부모를 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부모의 사랑일 수도 있고요. 아, 그런 건 안 믿어. 부모의 문서, 부모의 재산을 놓고 하는데, 아, 이런 게 붙죠, 거기에. 이건 내가 받아야, 내가 부모 마지막까지 내가 모셨으니까 내가 더 받아야 돼. 아, 이런 것들이 이런 데 생기는 거죠. 이것은 원인적 문제죠. 원인적 문제. 근데 원인적 문제라는 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죠. 결과를. 부모의 문서, 재산이 이게 내 문서다. 내가 더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은 그게 인성적 갈등인데 그게 뭐예요? 결과로는. 예, 쟁제죠. 예, 쟁제와 연결되어 있죠. 그럼 원인이 파악되면은 결과도 읽으실 수 있어요. 결과를 보시면은 그게 어디서 출발된 원인인지도 찾아가셔야죠. 사주를 통변하실 때 결과 중심의 통변과 원인 중심의 통변 아주 크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 중심의 통변은 재관을 놓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이고, 작년에 망했구만. 네. 그런데 왜 망했느냐? 무엇 때문에 망했느냐? 이런 걸 따지려면 이쪽 보야죠. 이쪽 인식을 관찰하셔야죠. 뭐 당연히 두 개를 잘 아우러서 써야죠. 작년에 망했구만. 아, 이래서 망했구만. 사람을 잘못 썼네. 예? 그 사람 믿는 게 아니네. 이런 식의 뭔가가 원인이 찾아 나오야죠. 다 연결해서. 근데 여기서 출발하는 상담이 있어요. 길어지는 상담이죠. 채곡채곡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형은 이쪽은 이렇게 심리적인 거, 성격적인 거, 그 사람의 행동 양식들, 그 원인적 부분을 얘기하죠. 이쪽을 중심으로 상담하면 상담이 짧아요. 빨리 끝내요. 작년에 망했구만. 그거 딱 끝내면 되지. 10분이면 끝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작용 중에 쟁제, 쟁관, 이건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이고요. 대부분 가시성을 띱니다. 그것 때문에 저걸 어떻게 조절할까? 쟁관, 쟁제는 인식으로 해결해야죠. 그죠? 인식의 쟁은 재관으로 해결해야죠. 그잖아요? 다 서로 음양의 앞, 뒷면 같은 거예요.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해보자고요. 이렇게 식상이 그 쟁을 하게 되면은 내가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죠? 내 재주와 네 재주의 경쟁이 붙은 거잖아요. 통로를, 식상이라고 하는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를 쓰는데 일간이 쓰느냐, 이 겁재가 쓰느냐죠. 겁재가 주도하느냐, 일간이 주도하느냐. 일간이 주도하지 못하면은 분역되죠. 일간의 힘이 나누어진다. 일간과 같이 쓰고 일간을 도와준다고 하면은 합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견 겁재를 보실 때는 그 작용의 저 에너지가 합력하느냐 분력하느냐를 관찰하는 게 가장 우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식상을 쓰는데 겁재 중심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식상이. 그럼 일간은 겁재가 만들어 놓은 통로를 써야 되잖아요. 겁재의 허락을 받고 겁재에 예속돼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로는 일간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뭘 만들어서 이렇게 놨는데 빵을 이렇게 만들어서 놨는데 항상 겁재가 이따만하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런 거 내가 만들어 놨는데도 실제로 겁제에 이름이 붙는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이쪽 식상의 통로의 문제이죠. 실제로는 내 건데 겁제가 점유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행동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한 위축돼요. 겁제의 활발함 때문에 나는 잘 안 돼. 뭐 이렇게 이게 행동적 열등이 생기는 거죠. 이건 안 돼. 겁제가 이미 시작했는데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위축되죠. 앞에 지금 오디션 보는데 앞에 번호가 막 진짜 너무 잘하는 거야. 다 겁제들이잖아요. 그냥 자기는 자기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그렇게 비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겁제의 작용 중에 하나가 비교시킵니다. 비교가 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비교된다고요. 자, 비교되는 에너지를 잘 쓴다면은 비교를 하게 되니까 내 위치를 알 수 있죠. 내 실력을 알 수 있죠. 내 능력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비겁이 없어서 비교가 잘 안 되는 명은 다 잡복 스타일들이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비겁이 나쁜 게 아니고요. 이러한 작용들이 결국은 자기 거울처럼 작용하죠. 그래서 비교하고 타자를 인식하고 그래서 내 수준이 어떤가를 확인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열등하고 방문 닫고 안 나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속상하고 돈 잃고 뭐 이러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에너지를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쓰느냐죠. 이렇게 식상이 쟁되면은 내가 솜씨를 발휘하는 나의 능력에 대한 비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에 대한 비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내 솜씨, 나의 활동적 에너지 이런 것들이 뭔가 긴장돼서 비교돼서 더 우월해질 수도 있고 나는 잘했는데 그걸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러죠. 여기서 생기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이 조급함이에요. 심리적으로 행동적으로 조급함이 만들어져요. 비교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식상을 일간이 쓰더라도 겁제가 있는 명들은 그 겁제를 의식하죠. 그러니까 느긋하게 할 수 없어요. 긴장된 상태를 쓰게 됩니다. 모든 조건에서 긴장 유발을 하죠. 겁제, 긴장 유발을 합니다. 긴장 유발을 해서 그걸 자기가 겁제를 잘 활용한다면은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모델이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겁제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겁제를 보고 내가 내 모양을 다 바꾼다든지 나의 실력을 다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좌절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친구 피아노 치는 거 보고 나는 안 돼 하고 덮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엄마는 막 그러지. 야, 네가 더 잘해. 좀 더 해봐. 보면 바로 아는데요, 뭘. 다른 거 해야지. 피아노 말고. 그렇게 해서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또 항상 그거에 못 미쳐서 생기는 항상 그잖아요. 2등으로 1등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인성은 심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신적 구성이 강하죠. 그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그게 다른 데서 나오지만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성의 갈등이 일어날 때 그 열등감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나한테 안 오고 동생한테만 가요.
그런 거죠. 근데 열등감을 갖는다고 하는 거에는 그걸 극복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겨야지. 이번에는 내가 전교 1등을 할 거야. 이러는 거죠. 이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가면 심리적 압박, 좌절, 어려움 이런 것들이 생기죠. 저 심리적 긴장감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하기도 하지만은 저게 지속되고 오래가면 터지죠.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이런 것들이 따라와요. 자격과 연관돼 있는 또는 뭐 이건 얘기한 실력과 연관돼 있는 이런 부분과도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고만고만하면은 만약에 겁재가 있는데 일간이 충분히 힘도 있고 겁재를 어느 정도 이렇게 끌어들여서 활용한다든지 겁재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고 있다. 대응 능력은 겁재에 대한 대응 능력은 인성과 식상 이거 쟁제를 할 때 또는 이쪽이 쟁이 붙으면 이렇게 돼야 돼. 만약에 쟁인을 해요. 쟁인 인성을 놓고 싸우는데 관이 일간 중심으로 잘 돼 있어요. 일간과 합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그러면 오히려 인성이 쟁이 붙은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미 겁재를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겁재와 비교해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이건 겁재 몫이니까 나는 그거하고 다른 내 걸 만들겠다. 이런 자기 자리를 확실하게 유지하는 조건에서 공부를 하고 자격을 만들고 이렇게 하죠. 그걸 그냥 육친으로 얘기한다면 부모의 문서가 왔는데 관에서 인정하는 건 나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요. 자, 그런 부분들로 연결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원인적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인적 부분. 내 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내부적 문제, 내 밖에 있는 것. 여기는 남의 걸 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밖에 있는 거니까. 여기는 내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되느냐. 밖에 비교되는 대상, 그게 내 안에 비교되는 대상일 수도 있어요. 겁재가. 특히 시에 겁재 같은 게 있다면은 그런 거죠.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어서 계속 그걸 의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그러죠. 그걸 재에 대한 문제까지 가게 되면 시에 겁재가 있고 재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은 쟁제를 걱정하잖아요. 탈재되는 걸. 이런 명들은 일상적으로 돈을 보관하지 않아요. 이거 노출될 거라고 생각하죠. 뺏길 거라고 생각하죠. 탈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집에다가 이쁜 마누라 두고 그냥 나오는 게 어려워요. 데리고 나가든지 어디다 보관을 따로 일지에 겁재가 있는 것보다 시지에 겁재가 있는 것이 의처가 더 강해요. 의처적 부분이 더 강합니다. 상상하죠. 상상. 이렇게 뺏길 거라고, 누가 덤빌 거라고. 그 이쁜 부인이 누구와 만날 거라고 이렇게 상상하죠. 이 상상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겁재의 작용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뭐 쟁관, 쟁제는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이 겁재가 극을 한다. 겁재가 극을 하는 게 정제겠죠, 그죠? 이걸 이게 쟁제가 일어나는 거죠, 쟁제. 정제만이 아니고요. 이게 쟁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극을 하는 게.
지금 더 생화극재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재를 놓고 몫에 대한 싸움, 뭐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내 몫이다, 아니다, 내 몫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아닌 거죠. 예. 나눈다, 뭐 당연히 분재, 탈재, 뭐 손재, 탈재하고 손재는 좀 다르긴 해요. 손재는 자의적인 거고 탈재는 타의적인 거죠. 그래서 겁재에 의해서 재의 손실이 생기는 건 탈재적 부분이 더 강해지죠. 그러니까 몫을 나누야 되는 거고요. 뺏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득재를 할 수도 있어요. 예. 겁재에 의해서 득재하는 명이 부명이에요. 명이 겁재가 있고 그 겁재에 의해서 취재, 득재가 일어나는 명들은 거의 대부분 부자예요. 여기에서 윤리는 얘기하지 마세요. 예. 돈을 뭐 어떻게 저처럼 착하게 벌어야 된다 이런 소리 하시지 마세요. 예. 부자가 정의로운 거죠, 그죠?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겁재를 활용한다는 건 그 명이 재를 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재를 취하는 거에 여지가 없어요. 자, 재는 정재, 편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한테는 내 몫으로 주어진 게 정재지만은 겁재 입장에서는 그죠? 편재가 정재잖아요. 겁재 입장에서는 편재가 정재죠. 정재가 편재고. 그러니까 겁재 시각으로 보면은 이 정재가 그냥 공재 같이 보이는 거죠. 편재로 보는 거니까. 이건 일간 입장에서 볼 때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겁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편재고 이게 정재잖아요. 편재는 내 거고 일간의 정재도 내 거일 수 있다 이거죠. 그게 겁재예요. 그러니까 겁재가 이 편재는 내가 잡아놓은 물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재를 건드리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겁재는 정재에 더 강하다고요. 정재를 보면 눈에 빛이 나죠. 그러니까 일간이 이 겁재를 잘 활용한다고만 하면은 취재하는 능력이 뭐 그냥 한두 배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명들이 있어요. 사주는 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주 교과서처럼 얘기한 재관이 잘 발달돼 있고 뭐 순식으로 돼 있고 막 그런 사주는 안 돼요. 이런 게 사주 보면 막 거지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런 겁재들을 부리는 사주들이 있다고요. 이런 사주들은 재를 어떻게든지 끌어모읍니다. 어떻게든지 다룹니다. 그것 때문에 재탈이 생기기도 하고 뭐 어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뭐 마누라가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은 취재하는 능력, 득재하는 능력은 아주 탁월합니다.